얘들아, 책 읽자. 안 읽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유튜브에는 그동안 책 낭독을 위주로 올렸었는데요. 제가 요즘 1학년, 3학년 두 아들 독서와 글쓰기 교육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주제가 하브루타 독서 글쓰기였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된 학부모님들께서 제 이메일로 고민을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글쓰기는 고사하고 책조차 안 읽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상이 재밌는 게 많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영어 흘려듣기 한다고 해놓고는 막 이렇게 동영상을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 하고요. 책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꺼내와서 엄마를 귀찮게 계속 읽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벌써 8살, 10살 남자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림책 단계 이제 넘어서가지고 문고판으로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8시가 되면 독서 알람이 울려요. 네, 그림같이 쫙 와서 책을 딱 펼칠까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얘들아, 책 읽자. 책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먼저 꺼내와서 읽어줍니다. 네, 책을 읽어줘요. 그 책을 막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은 혼자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 200조 정도 되는 책. 이거 혼자 읽을게요 하고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둘째는 자기가 읽고 싶은 그림책을 빼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은 소리 내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해야 저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책 읽어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책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책 앞부분을 읽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댓글로 책을 읽고 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3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책을 읽어줘야 하나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어떻게 읽어줘야 하나요? 네, 이 3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왜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요, 네, 여기에 있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무려 이 책은요, 2007년에 초판 인쇄가 된 책이고요. 저는 2009년 초등학교 교사 발령 받은 해에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적용을 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영어 교과를 가르쳤고요. 두 번째 이제 해에 4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학급 경영하고 교과서 이런 거만 하더라도 전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책을 읽어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학년을 가르치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그 당시에 문해력이란 개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독해력, 이해력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책 읽기를 싫어할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독서록도 있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필독 도서 목록을 봤는데 제가 봐도 정말 흥미로운 책이 없었고 아이들이 읽기에 조금 수준도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 문고에다가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읽을 만한 책들을 좀 넣었어요. 흥미 위주의 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완득이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넣었고요. 아이들에게 드디어 책 읽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얘들아, 책 읽자. 안 읽어요. 네, 12살 5학년이거든요. 안 읽습니다. 근데 그냥 자, 선생님이 책 읽어줄게 하고 아침 시간에 혼자서 그냥 읽었으면 하는 책을 하나 뽑아와가지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네. 그러고 나면 1교시 이제 수업하자라고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더 읽어주세요. 뒷부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책을 막 서로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책을 한 4-5권 정도 구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왜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왜 읽어줘야 할까요?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책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머리에 박힌 아이는요, 책을 절대로 스스로 재미있게 꺼내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 특히나 책의 앞부분은 책이 두꺼워질수록 앞부분은 어떤 인물, 장소, 어떤 서사가 막 깔리기 때문에 좀 설명이 많고요. 지루해요. 이 부분을 읽어주는 겁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히 그 부분이 다 지나고 어느 정도 뭔가 재미있어질 듯한 그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뒷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책 읽어주는 것의 목표죠. 네, 그럼 두 번째,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네,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듣기 수준과 읽기 수준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미국에서 거의 7년 동안 7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비 쇼라는 가족 시트콤입니다. 이 시트콤에 이제 대본이 있겠죠? 이 원고의 수준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원고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겼던 그런 시트콤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글로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보고 듣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떼고 조금 더 긴 그림책 혹은 어떤 좀 이야기가 긴, 호흡이 긴 그런 소설이라던가 이런 문고판으로 넘어갈 때 아이가 혼자서 읽어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른이 소리내서 읽어주면 그걸 듣고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아지는 중학교 2학년, 그 전까지는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책 전체를 읽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앞머리 부분,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책을 집어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로서 책을 읽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책의 중간 부분에서도 아이가 좀 이 책이 더 이상 읽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이해가 좀 힘든 거예요. 네, 그럴 때 엄마가 또 읽어주면 선생님이 읽어주면 또 그 책을 이어서 읽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읽어줘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애가 안 듣는데요? 맞아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만 되면요, 남자애들이 막 변성기 오고요, 저보다 키가 커지는 애들도 있어요. 저 작은 키 아니거든요. 167인데 저보다 막 커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어때요? 그런 아이들 막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게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우리 이 시간만큼은 엄마가 너한테 책을 좀 읽어주고 싶어 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거조차 너무 힘들다, 그간 뭐 1학년 정도부터 나는 이제 아이하고 책 읽어주는 게 끝나버렸어, 아이와 책을 함께 읽는 거는 좀 너무 어색한 일이야,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요, 저자는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고부터는 저녁 설거지를 자녀들한테 시켰다고 해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오늘 재밌었던 신문 기사, 잡지, 칼럼 이런 것들을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아이에게 그 시간에 들려줬다고 합니다. 네, 꼭 책이 아니라도 괜찮죠. 어떤 읽을 거리, 또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아이가 설거지할 때 읽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읽어주고 아이가 듣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책을 부모님이 읽어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읽어줘야 하나요? 네, 아이가 책에 다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붙여서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아이가 읽기 수준과 듣기 수준이 같아지는 중학교 2학년 전까지. 네, 어떻게 읽어줘야 하나요? 책 전체를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책의 앞머리를 읽어준다, 아이가 어려워서 멈춘 부분을 읽어준다, 혹은 책이 아니라 신문 기사, 칼럼, 잡지, 좋은 글귀, 시집 뭐 어떤 일부분을 아이에게 들려준다. 그렇게 아이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제 말이라면 아예 귓구멍을 닫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평소에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앉아봐, 엄마가 이거 들려줄게 한다고 애가 안 나요? 뭐야, 나 바빠, 지금 이거 봐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그러겠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한테 책을 직접 읽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드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보여주시는데요. 제 유튜브를 첫 번째 책으로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책이에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시공 주니어 문고판이고요. 독서 레벨 2, 그러니까 중학년 수준의,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의 책인데 무려 200쪽이 넘습니다. 201쪽입니다. 이걸 저희 아들은 2학년 때 혼자 이제 읽었어요. 제가 앞부분 읽어줬고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거를 가져가서 자기 전에 막 읽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읽고 자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잠 못 들게 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만 준비해 주세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책만 준비해 주시면요. 제가 앞부분을 재미있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댓글에 써둘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